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 읽을게요. 닐스 비르바우머, 웨르크 치를라우지움, 오공훈 옮김, 메디치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당신을 망가뜨린다. 뇌는 왜 텅 빈 상태를 원하는가? 이제껏 뇌과학이 말하지 않은 뇌 비우기의 비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텅 빈 상태로 뛰어들다. 나는 녹색 식물처럼 싱싱했다. 불과 몇 분 전 나는 신나게 수다를 떨며 꽤나 건강한 안색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 탄 이유는 우리가 개발한 심장 및 땀샘 활동을 측정하는 무선 기술이 평범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과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낙하산을 맨 채 비행기에 서서 아래로 뛰어내리기 직전 상황에 있었다. 바로 이때 내 모습은 자신의 혈액형과 맞지 않는 피를 잘못 마신 뱀파이어 같았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초록빛으로 가득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때 찍은 사진만 보아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내 몸이 탈출구 방향으로 흔들리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무릎은 마구 후들거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이나 행동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뇌과학자이자 음악가인 내 친구 발렌티노 브레이텐베르크는 뇌를 생각 펌프라고 일컬었다. 뇌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저 깊은 곳에서 위쪽으로 길어오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어느 누구도 평상시에는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날의 내 경우를 보자면 이 생각 펌프는 과도할 정도로 붕괴되기 직전 상태에 있었고 산산조각 난 생각의 파편만 겨우겨우 파헤칠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난파당한 사람과 똑같았다. 절망에 휩싸인 채 구명보트에 타오르는 물을 요구르트병으로 퍼내는 처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결국 뛰어내렸다. 누군가가 나를 비행기 밖으로 떠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땅에 착륙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심했던 공포가 어느새 갑자기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회전목마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생각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냥 심연 속으로 급 하강했다. 하늘을 뒤로하고 서서히 눈앞으로 다가오는 숲으로 떨어졌다. 나 자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듯한 무아지경의 순간이었다. 뛰어내리기 전에 느꼈던 공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공포도 찾아오지 않았다. 추락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무선 프로젝트는 어차피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일상의 근심 걱정도 내기에 천둥처럼 우르릉 소리를 내는 바람과 함께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렸다. 언젠가 어떤 등산가가 들려준 말에 의하면 심연으로 추락할 때 의식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전체가 쭉 펼쳐진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느낌이었다. 훗날 나와 함께 낙하한 동료가 말한 바에 따르면 낙하하면서 나는 몇 초간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런 소리는 내게서 처음 들어보았다며 말이다. 하지만 소리를 지은 기억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낙하산이 펴졌는지도 몰랐다. 오로지 착륙했을 때만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낙하산을 조절하는 방법을 잊는 바람에 나뭇가지에 걸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낙하가 끝나게 되어 깊은 실망이 들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던 것이다. 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느낌만은 틀림없다. 그때 이후 낙하산을 따고 뛰어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추락에 대한 공포탄만은 아니다. 처음 뛰어내렸을 때부터 공포는 이미 가라앉았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공포가 찾아왔다. 바로 그때처럼 심연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다시는 느낄 수가 없을 거라는 예감에 대한 공포였다. 놀랍기 짝이 없는 그 텅 빈 느낌 말이다.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의외로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텅 빈 느낌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편이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 생각, 느낌을 주로 연구하거나 혹은 뇌의 부족한 면은 물론 그 잠재성에도 관심을 가지며 두루 연구한다. 덕분에 우리는 뇌가 엄청나게 유연하고 가소성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는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어린아이는 여러 언어를 문제없이 익히며 성장하고 상당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부리거나 어렵지 않게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자였던 사람이라도 사회에 유용한 시민으로 변신할 수 있고 반대로 성공을 거둔 기업인이 범죄를 저질러 실패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당히 많은 것이 가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다. 트라우마에 빠진 아이, 학대받은 강제 수용소 희생자나 전쟁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 삶을 다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놀랍기만 하다. 또 어떤 사람은 축구 경기에서 패해 한껏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극복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우리의 생각 펌프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생각 펌프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존재한다는 인식도 중개해 준다. 르네 데카르트는 이 현상을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의심스럽지만 의심을 품고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맨 처음 들으면 조금의 위안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문장은 불안한 느낌을 안겨주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이나 느낌이 사라지면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걸까? 텅 빈 바다로 가라앉다가 결국 소멸하고 만다는 공포를 품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공포는 어찌됐든 일상생활에서 분명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 1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가령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볼 수 없다면 혹은 할 일이 없거나 혼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한다.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질 경우 휴대폰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섹스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지루함을 견디는 일이 암성, 궤양에 걸리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꽤 많다.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 놓이느니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마조히스트 기질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어느 특정한 공간에 보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억지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일이었다. 피실험자는 이 시간을 견뎌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공간에 설치된 탁자에는 기구가 있었는데 피실험자는 이 기구를 직접 사용하여 위험하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주는 전기 충격을 받도록 설정되었다. 실험자는 미리 예견하기를 피실험자 중 압도적인 다수가 할 일 없는 시간을 억지로 보내는 편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의 3분의 2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전기 충격 받는 편을 택했다. 그들은 스스로 전기 충격을 받을 평균 횟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15분당 7번 이상의 전기 충격이었다. 상당수 질병의 경우에도 환자들은 텅 빈 상태에 이를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안은 때때로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완전하게 무감각, 무관심 상태로 치닫는 치매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존재를 내면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텅 비어있다고 거듭 호소하는 경계성 장애와 우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사이코패스는 텅 빈 상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남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그들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므로 때로는 동물과 사람을 학대하거나 게임이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기도 하고 시속 200km로 거리를 질주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 가학적, 사이코패스적인 행동 특성을 지닌 사람은 흔히 쓴 음식물에 매료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쓴 음식이 극도로 잠재적인,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자극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필요로 하는 자극에 맞닿아 있다. 상당수 독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혀에 있는 쓴맛 수용체를 자극하면 뇌에서 경보를 받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블랙커피와 진토닉은 사이코패스에게는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자양강장제에 속한다. 제임스 본드가 극도로 드라이한 보드카 마티니를 아무 이유 없이 마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경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가 텅 빈 상태를 얼마나 극도로 두려워하는지는 독일 국민의 약 30%가 환자에 대한 처리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서 잘 드러난다. 환자에 대한 처리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고 더 이상 치유될 가망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확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절대적인 무위 상태에 놓이는 데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커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어떤 신체 부위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튜빙겐 대학교 의학심리학 신경생물학 연구소에서 몸 전체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 이른바 감금증후군 환자들과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다. 우리 연구진은 몇 가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감금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았다.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주로 뇌에서 저주파 활동을 보이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활동을 텅 빈 상태의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텅 빈 상태로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닐까? 텅 빈 상태는 자유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몇몇 철학자는 텅 빈 상태에서 특별한 삶의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와 쇼펜하우어는 의지에서 모든 고통의 원천을 모았다. 의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갈망하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텅 빈 상태는 때로는 연민이나 동정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 경험할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음악을 통해 텅 빈 상태를 만날 수도 있다. 음악은 개개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뇌과학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이론에 대해 자연과학적 차원의 증거를 발견했다. 우리 연구진들은 튜빙긴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리듬을 강조하는 음악이 뇌에서 단일한, 다시 말해 수학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불규칙성은 극히 미미한 신경전기 진동 패턴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더불어 블루스와 테크노 음악은 클래식이나 즉흥 재즈보다 훨씬 쉽게 텅 빈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밖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는 몇몇 텅 빈 상태, 그 중에서도 특히 몽롱한 상태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뉴런은 저주파 범위에서 활동하고 시상은 문을 닫게 되어 상부 뇌 영역에 도달하는 자극은 적어진다. 결국 뇌에는 텅 빈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매혹적인 것은 뇌가 분명 텅 빈 메커니즘을 즐겨 활성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텅 빈 상태는 온종일,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항상 반복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텅 빈 상태와 동질 관계에 있다. 텅 빈 상태는 때때로 사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거나 바짝 끌어당긴다. 이는 놀라운 현상이다. 텅 빈 상태는 원래 아무것도, 그러니까 뇌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노력하게끔 만드는 구체적인 보상을 해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래 우리로 하여금 텅 빈 상태로 가는 길을 찾도록 만드는가?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해답이 나온다. 텅 빈 상태는 방어체계가 평온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어체계는 특히 뇌의 깊숙한 영역에 자리 잡은 채 위험을 될수록 빨리 찾아내는 과업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방어체계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지금껏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방어체계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멈이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재앙에 빠진 뇌를 돌보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방에 위험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이는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도 수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생각 펌프를 끊임없이 가동시켜서 지속적으로 위험 방지에 몰두해야 함을 의미한다.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대체로 체력을 많이 소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게 길을 터주기도 한다. 여기서 텅 빈 상태는 휴식을 만들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텅 빈 상태를 통해 사물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물이 가진 여러 문제점도 잊힌다. 다시 말해 방어 체계가 당장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텅 빈 상태는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이 말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파가 마치 부드럽게 물결치는 태양과도 같은 저주파를 만들어내면 뇌에서 약한 고주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뇌파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 인간이 부유 탱크에 들어가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외에도 특히 자기 몸에 대한 고유 감각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 기분이 꽤 좋아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몸 전체에 퍼질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이 풀어진 상태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명상을 할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텅 빈 상태가 되면 뇌파의 바다에서 절대적이고 무관심한 집중력이라는 바위가 불쑥 튀어나온다. 이때의 뇌파 형성은 실험 대상자가 실제로 명상에 얼마나 깊숙이 몰두할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초월 명상을 만든 인도의 그룹 마하리시의 추종자 중에는 오로지 앉은 상태에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도 여럿 발견되었다. 이후 우리는 선명상 추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출신의 저명한 선명상 지도자는 겉으로 보기에 깨어있는 상태가 분명한데도 그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일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심지어 아시아에선 기인들 중에는 잠든 상태도 아닌 일상에 깨어있는 상태도 아닌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뇌 활동을 만들어내는 이들도 있었다. 명상 전문가들은 전뇌 영역과 후뇌 영역의 연결을 풀어버렸고 이를 통해 지각과 지각에 담긴 의미를 따로 떼어냈다. 그렇게 이들은 세상의 의미를 텅 비우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 안에서 관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흥분하지 않고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으며 매우 객관적으로 말이다. 신뢰를 필요로 하는 텅 빈 상태. 텅 빈 상태에 이르는 길은 많다. 명상, 부유 탱크, 음악, 춤 외에도 섹스, 종교, 뇌전증을 통해 텅 빈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섹스, 종교, 뇌전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밖에도 텅 빈 상태에 이르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또다시 철학자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이며 경험 많은 음악가인 웨르크 치틀라우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롭고 잠재력이 풍부한 텅 빈 상태에 이르는 기술을 계속 생각해냈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가 의지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기술이다. 또는 축구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발을 맞추어서 행진을 한다든지 등은 문화적으로는 그다지 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방법과 똑같이 텅 비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부 운동선수의 경우 등반, 조정 경기, 마라톤 경주를 할 때 텅 빈 상태에 이르는 플로우로 빠져들어간다. 또 어떤 운동선수들은 이런 상태에서 압승을 거두기도 한다. 많은 약품도 마찬가지로 텅 빈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지만 일부 약제의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쿠라레라는 약을 통해 텅 빈 상태를 강렬하게 체험해 보았다. 인디언이 화살 끝에 묻혀 사용하는 맹독인 쿠라레는 잘 알려진 대로 온몸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노련한 마취과 전문의는 쿠라레를 활용할 때 반드시 인공호흡을 병행한다. 바로 이 쿠라레를 통해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텅 빈 상태로 가는 방법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마취과 전문의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았다면 호흡을 마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취 전문의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끝까지 텅 빈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쿨하레와 관련된 사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거나 부유 탱크에 들어가서 계속 출구 쪽만 곁눈질한다면 텅 빈 상태에 절대 이를 수 없다. 실력이 그저 그런 평범한 음악가는 경험 많고 노련한 프로 음악가보다 음악에 덜 전념한다. 이 평범한 음악가는 악기에 통달하기 위해 몰두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온몸이 마비된 감금 증후군 환자는 많은 하반신 불구 환자보다 훨씬 만족도 높은 삶에 도달한다. 아마도 자신이 처한 운명 및 상실과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전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텅 빈 상태를 느꼈다. 이처럼 비타협적이고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전념할 때, 그리고 텅 빈 상태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것을 슬퍼하지 않아야만 긍정적인 텅 빈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텅 빈 상태 이외의 다른 대안을 보면 안 된다. 텅 빈 상태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도 안 된다. 텅 빈 상태로부터 어떠한 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 텅 빈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텅 빈 상태에 대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로지 불안, 불신, 슬픔, 기대를 품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텅 빈 상태란 과연 무엇인가? 웨르크 치틀라우와 나는 텅 빈 상태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를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물론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발견했지만 정의까지 내리지는 못했다. 뇌에서 리듬이 느리게 발생하고 뇌의 방어체계 및 스트레스 체계가 멈추고 감각체계가 독특하게 개방되고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줄어들고 충동이 사라졌다. 텅 빈 상태를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까닭은 또 있다. 텅 빈 상태는 무언가가 결여된 상태이며 구조, 형태, 내용, 의미는 물론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텅 빈 상태 안에 이미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게 많지만 텅 빈 상태에 대한 책을 쓰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텅 빈 상태를 다룬 책을 읽는 독자 또한 견뎌내야 한다. 오늘 읽을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인데요. 텅 빈 상태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 용어로는 공성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성의 상태 전부가 텅 빈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성격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선수행을 할 때 적적 요요한 상태, 마음 상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적적이라고 하는 게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텅 빈 상태가 텅 비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텅 비어 있지만 요요, 에너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적적 요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텅 빈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저자 선생님이 텅 빈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텅 빈 상태들을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한 언어로서 묘사하고 정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의하는 방법은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 작용들이 텅 비어가는지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 마음 작용을 이 목록화해서 이것이 사라지면 이런 텅 빈 상태,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텅 빈 상태, 이런 방식으로 양적이 아닌 음적인 정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다루지 않은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텅 빈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텅 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두뇌 활동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두뇌 자체가 활동을 멈추면 죽음을 맞이할 때죠. 두뇌가 활동을 멈추면 자아의 활동적인 활동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마음만 남는,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텅 빈 상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을 연구하고 그 죽음에 숨겨져 있는 최고의 기회인 텅 빈 상태, 이 상태 속에 머무르기 위한 준비와 수행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나면 한번 다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